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선 참패와 관련해서 달랑 2줄짜리 100자 정도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만 반성과 성찰을 강조하면서도 도로 친문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늬만 반성과 쇄신을 외치는 여권의 모습, 이준권 교수님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선 결과가 나왔는데도 예. 뭐 본인은 일체 얘기를 안 했어요. 뭐 수보회의라든가 국무회의 뭐 이런 데서 4.7 재보선과 관련해서 얘기가 없고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서 2줄짜리 100자 정도 입장문만 달랑 내놨는데, 이런 정도의 참패를 당했다 하면은 본인이 직접 나와서 좀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 그동안의 수보회의, 국무회의 여기를 통해서 아주 원고까지 만들어가지고 연설을 하잖아요. 예. 그때마다 연설을 하거든. 예. 근데 이번에 연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뭐 문자로 그 입장을 표한 것도 아니고 대변인한테 그냥 말로 가서 그렇게 전해. 뭐 이 정도였는데 예. 그걸 보니까요. 이제 저기 뭐 엄중하게 그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 회복, 뭐 민생 안정, 또 부동산 부패 청사 여기 매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번에 사실 저 참패 요인 중에서도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가 LH 사태라든지 이게 부동산 문제거든. 예. 근데 이 사람 이거죠. 뭐 누가 뭘 하든 우리가 표를 얼마나 읽든 내 부동산 정책 이거 변함없어. 이제 고집을 또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보니까 오직 자기들이 이제 독선이 있는 사람들, 오직 나만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 문제는 잘못될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사실은 절대로 거기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뭐가 오류냐? 언론이 오류다.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남 탓을 하는 거죠. 그 잘못된 것을 남 탓하고 잘된 것은 전부 내 탓이죠. 그런 특징을 독선적 정부의 그런 특징을 이번에도 그 유감 없이 문 대통령이 직접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는 부동산 적폐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적폐를 부패로 바꿨네요. 그러니까요. 예. 적폐 하는 게 조금 뭔가 캥겼던 모양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 이렇게 했다면은 지금 더욱 낮은 자세라는 게 뭡니까? 민심을 수용하겠다. 예. 이번 재보선에 나타난 표심, 그거를 국정에 반영하겠다. 그게 낮은 자세인데, 그러려면 사실은 변화를 보여주려면 인물이 바뀌어야 하고 정책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하고, 사실 이번에 뭐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쪽도 문제가 많았지만 결국은 문재인에 대한 평가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예. 문재인 때문에 진 거예요. 예. 민주당이야 여의도 주장서고 거기서 뭐 누가 끽소리 하나 말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인물에 대해서도 뭐 유영민 비서실장이라든가 이 사람은 뭐 하는지 알 수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또 이런 오판을 한 최재성 정무수석이라든가 하다못해 이광철이라도 무슨 하도 문제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쇄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런 데는 딱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이렇게 참패를 당할 줄 몰랐다 했을 땐 충격이 엄청 컸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 합리화거든. 그 다음에 자기 정당화. 이러니까 엄청스러운 충격 일파를 받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지금 고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쇄신하겠다, 변화를 주겠다, 뭐 사람도 바꾸겠다, 그동안에 내가 지나쳤던 것을 고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야 되는데, 가만 생각하는 게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보니까 뭐 언론이 잘못한 거야. 그 다음에 유권자들이 뭘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상대편에서 아주 거짓말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모함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또 주변에서 대통령님 우리가 가는 길 이게 맞습니다. 이걸 자칫하다 여기서 놓쳐버리면 우린 정말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옆에서 또 이제 거드는 세력도 있고 이렇게 될 테니까 오히려 이런 계획에 반발심으로 더 자기 확신이 생겨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가만 아마 이럴 거예요. 앞으로 우리 정책 잘못된 것도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그 뭐 아까 이야기했죠. 조국 무슨 누구 이광철 이성윤 아무 잘못 없다고. 잘못은 상대편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인식을 앞으로 드러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과오를 자기 정당으로 덮어가지고 결국은 과거의 그 행태를 그대로 가는 것 아닌가. 예,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뭐 청와대는 부인을 했던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 사표를 낸 지가 언제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잡아두면서 공공주도의 부동산 대체 이걸 지금 모든 계획이라든가 시나리오를 만들고 나서 물러나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번에 인적 쇄신에 한다고 해가지고 뭐 정세균이가 대권 레이스 나가니까 총리도 좀 바꾸고 몇몇 장관들도 바꾼다는데 그 속에 원래 포함이 안 됐더라는 거 아닙니까? 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변창흠을 그대로 유임시키고 어떻게 주저앉히는 방안을 강구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 이 큰 방향은 틀린 게 없다. 예. 그러나 그것이 아직은 효과가 더디게 나타난 거다. 뭐 그런 정도 변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후임 국무총리도 지금 이미경 예. 한 5선 의원 했죠. 5선 의원이. 전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무위원 중에 30%를 여성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3명뿐이 안 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걸 벌충하고 또 이미경이는 이 정권이 대모로 생각하는 한명숙 전 총리 그 같이 여성운동하는 그 아주 핵심 멤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명숙 대신에 꽁 대신 닭이라고 한명숙 명예회복 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이미경이라도 내세워가지고 뭔가 이 정권의 도덕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겠다 뭐 이러는 것 같아서 인물 전체에 대한 쇄신 의지가 전혀 없다. 예,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인물뿐 아니라 정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그 리더십 이 스타일에 대해서도 전혀 반성이라든지 뭐 자기 성찰의 그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이건 내가 옳다는 게 전제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항상 필요 이상의 전혀 불필요한 그런 공격을 받고 있다. 억울한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전제가 되니까 이번에도 말이죠. 당내에서 뭐 김혜영 전에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그동안의 정책에 이런 조국 문제라든가 이런 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그걸 제동을 걸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것 아니냐고 자성하는 목소리를 내니까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또 거기다 저런 사람 말들은 망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바로 그렇거든. 주변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옆에서 이제 이렇게 쑤셔대고 밀어붙이고 하니까 이 사람들 생각이 전혀 바뀔 리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변창흠이 막 그 공격이 들어오고 이럴 때는 바꿀 듯이 이야기하다가 내부적으로는 조금만 지나면 요 한 파도만 지나면 괜찮아. 이런 식으로 당시 상황만 모면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 말이죠. 이제 정권이 말기에 들어갈수록 초조감이 커지면 더 고집이 더 세져요. 그 인간적인 인간 대개 인지상정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자기의 방어에 더 치중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는 더 귀를 막는 앞으로 그런 정치가 펼쳐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 아마 이런 안 좋은 예견일수록 안 좋은 예상일수록 맞아들거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로 나온 것만 보더라도 국민의 86%가 현재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네. 전면 수정이 35%, 일부 수정이 51%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만이 지금 폭발할 지경에 있는 것이고 또 그 외에 지금까지 이 정부가 끝까지 지키고 있는 소주
성이라든가 탈원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 변화를 지금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당장 부동산 정책만 하더라도 홍남기 부총리가 또 선거가 끝나자마자 나와가지고 그 부동산 정책은 지자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와 뭐 지자체 뭐 여러 민간들이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하면서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런 정책에 견제구를 날리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방어 기제가 지금 이 현 정권의 큰 특징이 자기 방어 기제가 필요 이상으로 지금 발달해 있다 이런 점이겠는데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민간하고 이 공공하고 같이 해가지고 공동 이 앞으로 그 개발해 나간다. 특히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어서 활성화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 가지고 사실 그게 호응을 많이 받았거든. 네. 예? 근데 그것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그 여지가 있는 그런 구 같은 데는 그런 지역 같은 데는 거의 뭐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받을 정도에 됐는데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게 민심이구나. 국민이 원하는 바가 이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정부 정책에 바꿀 게 뭐 없나. 이래 가지고 앞으로 오 시장하고 서울시청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협상하고 논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게 아니고 오 시장 저렇게 놔두면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이제 오 시장도 1년 3개월밖에 안 되는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겠지만 정부도 필요 이상의 논란, 갈등을 유발하거든요. 예. 지금 정부 안대로 그냥 가야 된다는 게 5%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 아니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사 부동산 대책은 공공주도 아닙니까? 예, 그렇죠. 공익주도가 돼. 근데 그 공공주도로 하는 게 LH나 SH 아닙니까? 근데 LH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됐고 이번 투기의 진앙지가 바로 LH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LH가 주도해서 공공개발을 한다?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고 거기에 신뢰를 보내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동안의 경험으로 이야기하자면 공공주도 하고 이제 민간주도가 있잖아요. 크게 나누면 있는데 효율성이란 면에서 민간주도를 따를 수가 없죠. 공공주도가. 근데 이제 공공주도는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이를테면 그러면 이것이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되느냐 이것이 그러니까 오직 영리 목적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그걸 목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공공주도도 이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요. 공공주도는 효율성에서 떨어질 뿐 아니라 부패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나면 자기들이 입안하고 자기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자기들이 수행하고 추진하는 거니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패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 이걸 정부가 제대로 제동을 못 건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홍남기 이 사람은 뭔가 자기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요, 이 사람이 정부하고 여당 사이에서 서로 이제 치고받아가면서 뭔가 그 안에서 내부적인 비판도 있고 제동장치도 있다. 이걸 슬쩍슬쩍 보여줘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정당성을 오히려 이 사람을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해온데 배우 노릇을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이 정말로 소신이 있어서 민주당에 반대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정책을 결정해서 추진할 때 그 명분을 주기 위해서 반대하는 척했다. 척만 하는 거예요. 쇼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퇴쇼도 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특히 그렇죠. 공공주도로 이렇게 했을 경우 사실 공공에서 지은 아파트 치고 날림 아닌 곳이 있습니까? 큰 날림이거든요. 거기에 뭐 또 엄청난 비리들이 뭐 정보를 이용해서 이번 LH 투기 같은 그런 비리를 저지르는 것도 있지만 건설을 둘러싸고 그 건설 자체를 둘러싸고 또 무슨 나쁜 비리다 뭐다 해가지고 많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인데 LH가 그렇게 되면 서울시의 그 SH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으냐? 이런 거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이 경제 정책을 이제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주체인 뭡니까 그 홍남기 그 기재부 거기도 그렇지만은 그 밑에 산하의 이런 공기관들 공기업들 이런 데를 파고들면요 우리 민간 어떻게 자기 돈 들여가지고 쌓아받아 잘못되면 쇠고랑 차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과연 정말로 정부가 양심껏 이 사람들을
지금 파악하고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그다음에 억울한 것은 맨날 민간만 억울한 거지. 그래서 이번에 정말 대통령이 민심을 무겁게 자기 말 맞다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 정부 아까 말씀하셨죠. 적폐가 아니라 요즘 뭐 부패를 한다. 자기들 정부 내 부패 요인이 어떤 건지 그 부패 실상이 어떤 건지 그거 파헤쳐야죠. 맨날 적폐 파헤쳐가지고 뭐 그럼 조선 말기까지 아니면 조선 시대 그다음 고려 시대까지 올라갈 겁니까? 그러니까 괜히 과거를 자꾸 회개해가지고 과거와 국민들 싸움 붙일 것이 아니라 현재 저 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가 정직하게 운영해가고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해야죠.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이런 정도의 민심의 이반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임기도 1년 남짓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본인이 직접 나와서 국민들한테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해야 자기 뭐 이야기한 대로 언론한테 뭐 중요한 일 있으면 본인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기자회견도 지금 임기 내 서너 번 했나요? 예. 그럴 정도로 언론과의 소통을 지금 끊고 있지 않습니까? 예. A4 써주지 않으면 또 제대로 회견도 못 하니까 나와서 망신 사느니 뭐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불만이 대폭발해 갖고 완전 이번에 42대 빵인가요? 예. 41대 빵. 41대 빵 아닙니까? 이런 정도 민심이 드러났다 한다면은 늘 뒤에 숨어 있지만 말고 좀 전면에 나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금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거 뭐 이런 대통령의 저런 스타일, 저런 행태를 가장 반길 사람 사실 누구겠습니까? 경쟁 상대지. 자꾸 그렇게만 해. 그럼 당신들 망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이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야당하고 이렇게 대결을 하면서 사실 맨날 그 야당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가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왜 중앙선관위도 많이 거들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 2인 삼각 경기를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위선, 뭐, 무능, 내로남불 이거 못 쓴다. 그게 무슨 말이냐? 민주당이 그렇다는 말이냐?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문 대통령도 지금 자꾸 저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들이 아까 그 기자회견도 회피하고 한다는 게 할 말이었거든요. 네. 공격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그런 대응 논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자꾸 피한다는 것은 바로 스스로가 얼마나 무능한 정권인지 얼마나 대안 없는 정권인지 얼마나 내로남불의 정권인지 대통령이 지금 행동으로 입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가라는 거지. 말하자면 저 경쟁 상대 측에서 볼 때는 가라고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 하던 대로 내로남불식의 예. 일방통일식 독주를 하던 폭주를 하던 그 자기 선택할 문제이지만 예. 그리고 그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또 내년 대선에서 준엄하게 심판할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 1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자칫하다가 나라고 구렁텅이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제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백신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세계 112등 아닙니까? 뭐 저거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라든가 뭐 그런 나라보다도 지금 뒤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칠레, 페루라든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국민이 지금 OECD에서는 뭐 제일 꼴등인 것은 말을 네. 뭐만 하면 OECD 찾고 있잖아요. OECD에서 우리가 몇 등이다 하는데 이번에는 통 그런 말이 없고 여기서도 대통령이 사라져버렸죠. 아무런 솔직한 얘기가 무슨 정은경이가 힘이 있습니까? 정은경한테 모두 맡겨놓고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뭐 국무총리 정세균이가 노란 잠바만 입고 다닌다고 하지 뭘 되는 게 있어야죠. 근데 이게 뭔가 실적이 나면 전부 대통령이 노란 잠바 입고 나와서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네. 저 정세균 총리가 나와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이 곤란한 문제가 있으면 쑥 들어가 버려 안 나타나거든. 그런데 이것도 지금 뭐 국민의 뭐 2점 몇 %가 지금 접종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자 아스트라제네카를 줬더니 좀 괜찮다 하더라. 또 접종 시작해 하다가 한참 있다가 또 어디서 이게 저 유관하다 그러니까
응? 문제가 있다. 뭐 혈전 그러니까 관련 있다고 하면 또 중단하고 또 이게 중단. 칼팍질팍이에요. 우왕좌. 예, 지금 또 한대요. 지금 또 하는데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는 확보를 못한 게 문제예요 지금. 그렇죠. 국민들한테 거리두기 하라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백신을 빨리 맞춰가지고 집단 면역이 생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만 비고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백신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우리가 저 화이자를 얼마 들어왔다 모더나 무슨 얀센 얼마나 우리가 저 계약해놨다. 어? 계약해놨으니까 앞으로 뭐 1,000만 명 들어온다, 2,000만 명 들어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되면 4천 몇백만 분 지금 확보된 게 조금 있으면 이제 더 확보하면 우리 국민 맞고도 남는다 이러는데 보니까 정작 확보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확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계약했다는 것만 그렇다는 거지. 이게 무슨 이런 꼴이 있습니까? 이래놓고 항상 말로 할 때는 K방역 세계의 모범이다. 무슨 모범인데? 예? 이렇게 되면 그럼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국민의 한 70%가 백신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야말로 집단적인 항체 형성이 돼 집단적인 면역 구조가 될 때 이제 여기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지금 2몇 % 해놓고 앉아서 맨날 이러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사과할 생각도 안 하고. 이게 현 정부 자기들 말 맞다는 무슨 촛불혁명 정부의 혁명의 정신이 이런 건지 말이죠. 정말 비열하고 비겁하고 솔직하지 못하잖아요. 예? 정직하지도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의롭지도 못하잖아요. 이러면서 대통령은 여기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내가 이끄는 이 정부, 내가 이끄는 이 정권의 이 과실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착오했습니다. 뭐 이렇게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 한 번도 안 보였어요.